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새해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12월 30일에 이 영상을 만들다가 기침도 나고 목이 아파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코먹은 소리가 납니다.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갑진년 202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예측해 볼 뿐입니다. 이 예측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분은 영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남의 꿈에 같이 들어가서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볼 수도 없는 거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입증할 도리가 없는 거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나가도 좋으니 근거를 제시하라 이겁니다. 근거를. 타너 큰사님께서는 분명히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자, 역의 원리를 통해서 2024년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의 간지와 또 이 간지의 물상과 간지의 글자를 척자파자해서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이 척자파자는 주어진 글자에 획수를 가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고 관련된 글자를 빌려 쓰기도 합니다. 차용을 하기도 하고 글자를 조립하기도 합니다. 두 글자를 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한 글자를 분리시켜서 두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혹은 옆으로 미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기 때문에 척자파자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볼 때는 다소간의 억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볍게 재미로 웃으면서 지나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갑진의 천간 갑목에 대해서 한마디로 압축한 용어가 있는데 적천수에 갑목은 참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용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른다, 하늘로 솟구친다, 하늘을 찌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간의 목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죠. 갑목은 직선 운동을 하고 을목은 곡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논할 때 곡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직선 운동을 하되 위로만 올라가니까 직상이죠. 곡선 운동을 하되 옆으로 하니까 굴곡된 겁니다. 그래서 참천을 순수한 한글로 옮긴다면 수직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갑목일간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못 먹어도 고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참천의 도구 수직상승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미사일입니다. 갑목은 미사일의 물상입니다. 갑목은 딱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각각류입니다. 갑옷을 뜻합니다. 갑옷은 곧 군복이죠. 군복을 입은 사람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이 모여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천간은 동적입니다.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군사가 움직인다. 군인이 움직인다. 미사일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척자파자를 해볼게요. 갑목에는 우선 밭전자가 있습니다. 밭전자에다가 꼬챙입니다. 사실 찌르다 뚫다 뚫을 권자거든요.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 뚫을 곤자가 들어간 글자죠. 또 지지에 있는 묘목도 마찬가지. 천간의 신금도 마찬가지. 지지의 신금도 마찬가지. 오화도 마찬가지. 미토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이 침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할 때는 남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자, 어디를 뚫을까요? 밭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밭을 뚫어서 호를 파서 여기다 씨앗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런 게 생기겠죠? 이게 바로 간목의 상형 문자입니다. 새싹이잖아요. 새싹은 언제 돋아날까요? 봄철에. 새싹이 돋는 봄이다. 그래서 새봄이다 합니다. 새봄입니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이다. 시작은 곧 출발이다. 시작과 출발을 남발하게 되면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군사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목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보이죠.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 국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나라가 바로 간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이족을 뜻합니다. 천간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나타난 글자가 간목이거든. 인류문화의 시원이 바로 우리 동이족에 있다. 저보고 국뽕 맞았다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으면 이런 글자가 되겠죠. 이것을 합치면 이런 글자가 됩니다. 봄이니까 나무가 자라잖아요. 동방의 현자의 나라, 동이족이라는 뜻입니다. 동방의 등불인 대한민국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것이다. 또 통일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진지하게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입구자가 보이죠. 자, 이 밭전자에 보게 되면 입구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입이 네 개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뚫을 곤자니까 입이 네 개가 뚫렸다. 그래서 간목 일간의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말을 잘하고 또 말이 많아요. 말이 빠르고 일방통행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이 네 개나 뚫렸으니까 말이 많죠. 말이 많으면 실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속 없어요. 실속 없는 말잔치가 풍성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공약을 남발하는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대선이 있고 러시아도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위가 생기죠. 구설이 되기도 하고요. 뒷담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관제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참지 못해서, 말을 참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이 관제수를 겪기 쉬워요. 말을 언론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죠. 언론에 말이 많다, 실속이 없다, 편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간목을 척자 파자를 해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과 관련된 글자는 첫 번째, 간목을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한 일자를 긋고 갓을 씌우고 다리를 만드는 호랑이가 되네. 제목을 보게 되면 갑진년은 용호상박의 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갑진,
진이 용인 건 사실인데 호랑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갑목을 지지로 내리면 임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을 하고 있으니까 용호 상박이 되는 거죠. 용은 중국 정도로 설정해 볼 수가 있고 호랑이는 미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현실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백중세를 이루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목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물밑 작업이죠.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 있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자, 시작에 불과하고 두 번째, 자, 또 갑목을 이어놓고 이런 글자를 올리면 머무를 유자인데 묘목이 나오죠. 묘년은 2023년도에 갑목이니까 아까처럼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즉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다시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났죠. 이제 갑목이 나타났으니까 노골적인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세력의 어둠의 세력의 노골적인 현실적인 전쟁, 선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억지 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우자 및 어리석은 자야. 모든 정치인을 뜻합니다. 세계 정치는 모두를 뜻합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은 어디 가고 그 마음 속에 잡초만 무성하더냐. 자, 마음 심자를 싹 빼고 잡초를 올리니까 만국의 만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만국의 만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은 어디다 두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냐. 나무라는 겁니다. 하늘이 나무라는 거죠. 글자에는요, 글자에 관련한 운세를 끌어들이는 인동력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천간지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름의 글자나 상호의 글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삼성이라고 했을 때 쓰리스타인데 이게 트라이앵글이 돼서 안전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관련된 글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갑목은 갑옷이라고 했잖아요. 인체에서 갑질하는 것은 뭡니까? 갑인 것은. 이것은 원래 이 고개 육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깨잖아요. 어깨. 경갑이잖아요. 어깨뼈가 인체에서는 갑이죠. 아, 그 사람 어깨 좋다는. 어깨뼈 갑입니다. 쇠붙이로서 갑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갑옷이고 무기란 말이에요. 갑옷도 되고 무기도 되는 겁니다. 갑옷과 무기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짝에다 갑을 감추는 겁니다. 개짝을 뜻합니다. 갑, 성냥갑 할 때. 이것도 무기를 뜻합니다. 무기를 감추는 무기 갑자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산이 갑질하는 건 뭘까요? 산이. 이 지구는 바다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이 갑질하는 것은 툭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갑입니다. 곧 갑. 홈이 곧 할 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만 하면 들어간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12월 30일에 만들어서 올렸더라면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섬을 뜻하고요. 해안지방을 뜻, 해안선을 뜻합니다. 해안선이 있는 나라에서 이벤트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올해가 진년이니까 진에 이것을 올리면 진은 바로 지진을 뜻합니다.
지는 지진을 뜻한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섬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측을 해놓고 못 올렸으니까 좀 답답하죠.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요, 계묘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묘 간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갑자에다가 또 그 날짜가 갑자였을 겁니다. 갑자고 신시였어요. 심심은 이렇게 되죠. 자모형으로 때려서 바로 요동을 치는데 묘목이 그래도 갑목의 뿌리가 되니까 생명은 다치다가 많이는 안 다칩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진년에 자 보게 되면 신달이 문제가 되는데 신달을 보게 되면요 임신이 됩니다. 임신. 여기서 그걸 하는 게 붙어요. 신금이 있으면 갑갑 토곡 수 갑자 또 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신자진 수국에 갑목들이 뿌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해일이 쓰나미가 일어나서 완전히 덮치는 겁니다. 이 진이 뭡니까? 지진이란 말이에요. 날짜는 마르지 않겠습니다. 괜히 불안감 조성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문이, 문 중에서 갑의 문은 수문을 뜻합니다. 갑문을 뜻합니다. 수문갑. 이런 데서 다 이벤트가 있어요. 자, 이제 진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토는 용이죠. 용은 성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조화를 부리고 조화는 변하고 변혁이 있을 해이다. 별난도 있다. 전쟁의 해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용이 곧 전쟁이에요. 척자파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민엄호라고 합니다. 언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한일자가 있죠. 한 톨에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그것은 바로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는 계절을 청량을 합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언제 결실을 얻을지 하늘을 보고 별을 봅니다. 그래서 별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진중의 무토를 뜻합니다. 무토는 큰 산이죠. 큰 산은 잠복하기가 쉬워요. 은폐하기가 쉽습니다. 은폐하고 잠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간첩이 나타나면 다 산에 숨었거든요. 이 얼목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숨어서 뭘 먹고? 물을 먹고요. 물을. 개수 물을 먹고. 물은 뭡니까? 자잖아요. 원자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갑목이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거죠. 얼목이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변이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갑이니까 뭡니까? 이 갑자기가 여기서 온 겁니다. 갑작이. 갑작이죠. 자, 그래서 갑자기가 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변이종이 찰나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찰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올곧게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기운도 바르게 잡히고
항생제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항생제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진 중에는 무토가 있는데 이것은 큰 산도 되지만 영토를 뜻하기도 합니다. 큰 밭이죠. 여기에 이건 뭡니까? 농작물이죠.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개수가 있잖아요. 농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비옥한 옥토를 뜻하는 겁니다. 이 비옥한 옥토를 놓고 고대인들은 쟁탈전을 벌였을 겁니다. 식량 전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가 바로 전쟁을 뜻하는 건데, 임진왜란을 보십시오. 전쟁인데 물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물. 임수가 물이잖아. 왜군이 쳐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관련글자를 또 보겠습니다. 관련글자를 보는 것도 첩잡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간지글자와 마찬가지로 운세를 끌어들이는 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글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서 사주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진 위에다가 비가 오면 어떨까요? 진동할 진자입니다. 진동한다. 땅 위에 비를 더한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레 소리가 요란하죠. 우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게 지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진이 많을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레 소리니까 자칫하면 흑장성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진토는 곧 밭전자입니다. 밭 위에 비가 온다는 것은 뭡니까? 우레레자입니다. 주역에서 그래서 진위레다. 진은 곧 레다 그랬습니다.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자연의 소리고 인간이 만든 우레소리는 포성입니다. 포성이 난무하겠죠.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손 숫자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떨칠 진짜입니다. 손에 진흙이 묻었어. 진흙을, 몸에 묻은 진흙을 손으로 떨쳐서 풀어내. 이 진동을 뜻하는 거죠. 지진파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해일을 만드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놀랄 진짜죠. 이것도 고기 육자입니다. 즉 몸에 진흙이 묻었으니까, 혹은 입구자는 입에 진흙이 묻을 정도로, 손에 진흙이 묻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빠질 수도 있다. 진폭이 세다는 얘기죠. 일본에서 7.6이었습니다. 진동이요. 강진이었죠. 근데 그 일진이 그다지 크게 작동을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가을에 가면 큰 거 한 방 더 때립니다. 다 예측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진을 통합해 가지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영상이 길게 되면 지루하다 보면 보지도 않습니다. 자, 곧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